예, 또 시장 흐름들을 체크하면서요. 방향성이나 전략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정재훈의 스탑 트레이딩입니다. MTNW 정재훈 어드바이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상승의 분위기는 있는데 어쨌든 차익 매물도 네.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시점인데요. 뭐 어떤 예. 걸 지금 장에서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지 전략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간만에 반등다운 시장의 반등이 보여졌습니다. 물론 지수의 상승이 단박에 큰 상승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만 상승의 주축이 시가 상위 종목군들과 그간 지루했었던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에 포진된 상승이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만큼 또 물려있는 물량이 많았던 만큼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반발이 아니었을까 사료가 됩니다. 경기에 대한 기대치라든가 지표의 확장 그리고 지수의 움직임은 전날 있었던 파월 발언 등에 힘입었다는 시각이 우세해 보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 뒤에 숨어있던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번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15일 날 나오는 이번 반기 환율 보고서는요. 옐런 장관이 취임한 이후 나오는 첫 번째 보고서인데요. 과거 트럼프 시절 재무부는 2019년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을 했다가 5개월 만에 해제한 바 있고요. 또 이후 진행된 중국과의 무역협정에서 양보를 얻어낸 뒤에 환율 보고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들은 바 있죠. 물론 현 바이든 정권 또한 중국산 달러뿐만이 아니라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수십억 달러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고 또 신장 지역 인권 침해 등과 관련해서 중국이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나온 이슈는 앞으로 미중 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도 작용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우려가 하나가 있었어요. 최근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관계를 급속하게 개선하고 있는 대만과의 관계인데요. 대만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팽배했었습니다. 일례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미국이 대만과 정치, 경제적으로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지만 대만이 환율 조작국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만이 환율 조작국에 해당되는 세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를 초과했고요. 두 번째는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 총생산, 즉 GDP의 3%를 초과했고요.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외환시장의 개입입니다. 이거는 대만 중앙은행 총재인 양신룽 또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가능성을 시사했었죠.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만은 우리의 경쟁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수혜를 찾고 우리가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느냐에 그래서 포커스를 맞추기 마련인데요. 사실상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낮아진다고 하면은 뭐 호재로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속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공급 체인이 과도한 재고 확충에 커다란 병목 현상을 보였죠. 거기다가 초과 수요까지 더해져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까지 멈추게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환율 조약국으로 지정을 할 경우에 반도체 부족 현상은 더 격화되겠죠. 더 격화될 것이고 미국은 더더욱 대만산 반도체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서 대만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어떤 상황이 빚어질 수 있을까요? 결국 이런 상황은요.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율 조작국 리스크 또한 완화시키게 되고요. 기업의 수출입에 있어서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머징으로 유입되는 자산들은 흐름이 이전만큼 가파르진 못하겠지만 근래 들어서 주춤했던 것보다는 큰 수준의 흐름이 감지되게 될 거고요. 또 그런 흐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시장은 선반영을 하게 될 테니까 지수 또한 그에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반증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보통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올 때 원화를 대신해서 선물과 시가상위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유입이 되게 되는데요. 이미 어제 장중에 그동안 계속 선물을 누적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단기 매수세로서 장중 1조대가 넘어가는 금액대가 캐치가 됐었고 후반부에는 8천억 원대로 마무리가 됐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고정을 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어서 큰 물량의 매도세가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현물을 매집하고 있는 흐름을 보기만 해도 현재 외국인들이 어떤 스탠스를 잡고 있는지 좀 어렵지 않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지수의 반등은 지수의 반등일 뿐 이전부터 준비해 오던 계획된 반발입니다. 지수의 반발에 기여하고 있는 대형주들 그리고 종목군들에 대한 과대한 기대치를 갖기보다는요. 큰 비중으로 가져가려 했던 초대형주의 비중을 반발을 이용해서 줄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 조작국 리스크가 낮아진다면 해외 수주 비중이 높은 건설주라든가 원자재를 비롯한 수출, 제조업 섹터의 흐름이 더 견조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섹터의 종목군들이 확장되어가는 경기 흐름과 맞물려서 더 큰 상승세로 변모하게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성장 종목군들의 상승, 반발을 이어가고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치보다 그런 걸 통해서 비중을 줄여서 가치주들과 저평가된 종목군들, 또 얕은 눌림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현 시점부터 매집해 접근해 보시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가치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정재훈의 스탑 트레이딩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정재훈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